Hello everyone. 하루 딱 10분 빛나는 SPA 비법 특강 고급 레벨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빛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많은 학생분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또 SPA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각 레벨별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방법과 그리고 또 훈련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번 코스에서 같이 연습하시게 될 고급 레벨 6 과정은요. 지난 뭐 중급이라든지 초급 레벨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의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어휘의 활용, 뭐 구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총 2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째 강의는 우리가 프랙티스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나머지 앞에 있는 19개의 강의를 3개로 나눠서 리스닝과 giving opinion 그리고 photo elicitation 이 3가지로 나뉘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동안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항상 여러분들 답변을 연습을 하실 때 꼭 녹음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 고급 레벨 6 같은 경우는요, 레벨 6 또는 그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자, 이 레벨 6 같은 경우 적어도 레벨 6를 받기 위해서는 섬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적절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내가 어휘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구사가 된다라는 그것도 어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내가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요 정도까지만 어필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 학생분들 중에 몇몇 분이 뭐 레벨 4에서 레벨 5로 올라가는 게 어렵다. 레벨 5에서 레벨 6로 올라가는 게 어렵다. 굉장히 고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느 실력이 충분히 됐고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요.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평가를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비교적 레벨 4랑 레벨 5 같은 경우는요. 그런 리뷰 과정 없이도 열심히 연습하시는 정도로 해서 점수를 받아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합니다만 레벨 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 수준에서 말이 나오는지를 실제로 내가 얘기했을 때 말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부분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조금 더 들이셔야 되고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장기로 연습을 하시기에는 지치시니까요. 이걸 갖다가 조금 단기로 한 3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 정도 선에서 모든 걸 다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시간을 조금 들이시는 그런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제 섹션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각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다뤄볼 거는 리스닝이거든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실제로 연습하기에 앞서서 마스터 팁을 조금씩 드리게 됩니다. 각 주제별로 우리가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또 각 레슨별로 제가 조금씩 나눠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연습하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 또는 어떤 부분을 복습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리마인더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연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연습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리스닝 들어보시고 나서 우리가 서머리를 제작하는 과정을 가질 건데요. 이 서머리는요. 듣고 간략하게 얘기를 리텔링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휘를 바꿔보고 구성을 바꿔봐서 어떻게 조금 더 하이 레벨, 챌린징한 우리가 서머리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강의 진행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리스닝 시작하기 앞서서 SP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SP는요, face-to-face 인터뷰입니다. 앞에 2명의 인터뷰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듯이 하는 인터뷰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레코딩을 할 거예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요, 한 11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11분 이내로 끝이 납니다. 자, 3 rat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번에 걸쳐서 채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그 인터뷰어 2분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디오 레코딩을 한다고 그랬죠? 이 비디오 레코딩한 내용 그 비디오를 보고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터가 일단은 인터뷰에서 만나게 되는 이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2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한 번 더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발루에이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을 갖다가 스크립트화 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번 더 봐요. 이거를 갖다 스크립트 시켜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요 밑에는 인터뷰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터들이 서로 뒤에 있는 레이터들이 그 앞에 있는 레이팅과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어느 정도 맞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시는 분이 최종 레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섹션은요. 저는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크게는 보통 3개가 맞습니다. 앞에 맨 위에 있는 그 웜업 퀘션이 있는데요. 그 웜업 퀘션은 말 그대로 그냥 웜업 퀘션입니다. 자, 그거 외에 진짜 실제로 레이팅이 들어가는 것은 리스닝이 있어요. 리스닝이 있고 그리고 giving opinion, 뭐 의견을 물어보거나 또는 뭔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약간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볼륨이 조금 많은 그런 타스크인 giving opinion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hoto question이 있어요. photo elicitation question이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는 3개인데 왜 이걸 5개로 나뉘느냐? 이 리스닝에서는요. 보통 follow-up question이 있기 때문이에요. follow-up question이 들어가고요. giving opinion은 그 자체가 그냥 question이고 그리고 photo elicitation도 역시 follow-up question이 또 있습니다. 각 follow-up question은요. 제가 이제 maximum 2가지의 follow-up question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퀘스천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 퀘스천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리스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고 서머라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해를 잘하고 들었지만 다 기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머라이즈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들었는지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체크업 퀘스천도 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요, 맥시멈 10 퀘스천 정도까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인터뷰어가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인터뷰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의 말로 구사가 가능한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더 할까 덜 할까를 정합니다. 그거는 인터뷰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의 퀘스천이 되겠다. 자, 전체적인 SPA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리스닝 프랙티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위주로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스터스 팁이죠. 자, 듣기 지문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듣기 지문의 종류는요. 크게는 설명조로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처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나누냐면요. 설명은 보통 현재 시제로 이게 어떠한 사실이 이렇다라는 그런 식의 문장들로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과거 경험 등 시제가 거의 과거에 집중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의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요. 뉴스 형식의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유행에 대한 내용, 기술, 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듯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실과 정보 전달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용어에 대한 의미와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특히나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할로윈의 의미라든지 뭐 할로윈의 시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의미 그리고 또 할로윈에 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인물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들으셔서 말씀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이걸 놓쳤다. 이게 영어 이름도 아니고 유러피안 어딘가의 이름이더라. 아프리칸의 이름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캐치가 안 된다 싶을 때는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다른 대처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슷한 문제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은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연도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난해합니다. 연도가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에도요. 무슨 세일즈 볼륨이 얼마만큼이다 라고 돈 단위가 크게 나타나요.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는요. 다른 대체 방법은 충분히 있고요.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사실, 과거 경험,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뭐 어떤 유래, 뭐 차의 유래, 시작, 수학의 시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발달 과정,
조금 더 이제 이야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히스토리랑은 조금 달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인터뷰어가 I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나에게 있었던 일,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난 주말에 어디를 갔는지, 일단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쭉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리스닝 프랙티스는 무엇보다도 듣기 연습이 좀 중요하겠죠. 자, 듣기 연습에는요, 한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내용 중에 여기 텍스트에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한두 가지 내용에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이거는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잘 연습이 훈련이 되던가를 아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동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걸 했더니 내가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네 라고 파악하시는 분들은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두 가지만 열심히 했더니 새로운 걸 들었을 때는 별로 완전히 너무 어색해가지고 잘 말하기가 어렵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리스닝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파악해 가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각 듣기 질문을 정리하는 스크립트 작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듣기 연습이고 우리는 노트 테이킹이 시험에서는 안 되는데 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에서는 뭐예요? 디테일, 얼마나 sophisticated한지, 얼마나 디테일드한지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어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쓰기 연습, 읽기 연습이 동반이 되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미 어휘 굉장히 풍부하시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게 활용이 되던가요?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 지금 과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쓰는 연습과 읽는 연습 다 필요해요. 그래서 스크립트 작성이 필요한 겁니다. paraphrasing,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paraphrasing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paraphrasing은 뭐냐면 모든 지문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이해를 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약간 여러분들 나름의 스타일대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을 갖다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단어에 대한 변화도 조금 필요할 거고요. 말하는 스타일과 형식도 약간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자, 이 전체 내용을 모두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새롭게 정돈을 해서 다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잘 어필이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이레벨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자, 완벽하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지 않을 경우 감점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점을 받지 않는 경우는요, 체크업 퀘스천, 분명히 인터뷰어가 큰 내용 하나가 빠져버렸네. 요거 들은 거 맞나? 이거 이 사람이 이해한 거 맞나? 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업 퀘스천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차마 내가 다 말하지 못했다. 아차 싶었던 거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우리 이제 리스닝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랙티스가 될 것 같네요. Private label products are on the rise in the dining industry. Restaurants are willing to advertise their creativity and product quality through various of marketing tools like YouTube and Instagram. The range of products vary from seasonings to meal kits, though expiry dates and accessibility to end consumer are still limited compared to frozen foods. It doesn't seem to pressure the restaurants to compete with big food producers. Thanks to the surge in demand and the usage of e-commerce, restaurants have found another value creation plan. 자,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원래는 듣는 게 맞아요. 원래는 2번 들려드리는 게 맞고요. 실제 SP에서는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짧은 텍스트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훈련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내용의 이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한번 듣고 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듣는 대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문장이죠. 왜냐면요, 토픽 센텐스 제일 앞에다가 놓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영어에서는요, 특징적으로 맨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 문장을 잘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본문 내용은요, private labeled products are on the rise in dining industry. dining industry는 외식 산업을 얘기를 하죠. 이제 외식 산업에서 private label 개인
개인적인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브랜드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대요. are on the rise. 자, 요 내용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리테일을 해볼까요? Summary 보시면요. Restaurants have begun producing products. 뭐예요? Private labeled products. Restaurant products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Have begun producing. 자, 서머리 내용 됐습니다. 아, 이걸로 우리는 확실하게 내용이 이해됐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게 어휘 사용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디테일을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어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디벨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ore and more restaurants are launching products with their own labels. 자, private labeled products는요, with their own labels로 바꿨고요. 그렇죠? 다이닝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외식 산업이기 때문에 레스토랑트겠죠? 그래서 are launching products. 여기 본문 내용에서는 뭐냐면요. private label products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정도예요. 저는 이거를 약간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레스토랑들이 자신의 개인 레벨을 다른 프로덕트들을 점점 더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론칭하기 시작했다로 바꿨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이 본문 내용과 제 서머리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저는 다만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제 스타일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100%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 매칭이 되는 거는 아닌데 큰 의미상으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요, 잘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같이 서머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본문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Restaurants are willing to promote their creativity and product quality through various of marketing tools like YouTube and Instagram. The range of products vary from seasonings to meal kit. 자, 레스토랑트들이요, 다양한 마케팅 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툴을 사용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창의성 그리고 또 그 본인들의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품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굉장히 잘 액티브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The range of products. 자, 그 제품의 다양성은요. 시즈닝 파우더 있죠? 그냥 조미료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조미료부터 밀키트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서머리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They promote their products using SNS. The kinds of products vary. 물론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디테일에 빠졌을 뿐 사실은 내용은 다 전달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부족한 건 뭐예요? 디테일이에요. 그렇죠? 디테일. 같은 서머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가 한 단계 더 높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그냥 사실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얘기하는 것 이상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요. As marketing on SNS thrives, they can promote their products from seasonings to meal kit in different ways. 자, as marketing on SNS thrives, SNS를 통한 마케팅이 굉장히 성행함에 따라서 they can promote their product, 자신들 프로덕트를 굉장히 홍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From seasonings, 시즈닝부터 조미료부터 해서 밀키트까지요. In different ways,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자, 세 번째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네요. Though expiry date and accessibility to end customer is still limited compared to frozen foods, it doesn't seem to pressure the restaurants to compete with big food producers. Thanks to the surge in demand and the usage of e-commerce, restaurants have found another value creation plan. 자, 비교적 expiry date, 유통기한이나 accessibility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frozen food, 냉동식품에 비해서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워낙에 디만드가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큰 food product producer들과 같이 컴피트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위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Thanks to the surge in demand and the usage of e-commerce, 자, 디만드도 올라가고 있고요. 요구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는 e-commerce, 온라인 쇼핑 시장이 또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the restaurants have found another value creation plan. 다른 그런 자신의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좀 양이 제가 많아가지고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다 약간 이제 좀 짧아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한 상태로 summary 한번 보시죠. It doesn't seem easy for small restaurants to compete with big food companies. However, restaurants see there is still an opportunity as customer demand and the size of e-commerce grow. 자, small restaurant, 작은 레스토랑들이 큰 식품 제조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however, 그렇지만 restaurants see their opportunity. 그렇지만 기회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As customers demand grow. 지금 소비자들이 디만드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the size of e-commerce. 그 e-commerce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여기서 기회를 찾아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서머리 내용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어느 정도 좀 디테일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본문과 그대로 일치하기 조금 짧아졌지만 좀 일치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한번 더 줘볼게요. Big food companies take up a large portion of market with their products. 자, 큰 식품 회사들이요, 마켓에서 굉장히 큰 large portion 차지하고 있어요. Many products that restaurants make have a relatively short shelf life. Yet, as the number of customers and the volume of e-commerce trading grows, it is still a chance for the individual restaurants to increase their profits. 레스토랑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프로덕트들이 short shelf lives, 그 유통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진열되는 그 시간들이 길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역시 같은 내용이죠. 커스터머 디만드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커머스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리고 또 트레이딩의 넘버가 계속 올라가면서 역시 이것도 찬스가 it is still a chance. 역시 여기서도 기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하지 않았고요. 단어의 사용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약간의 구성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머지 paraphrasing에 대한 내용은요, 뒤에 있는 레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인트로덕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서머리 내용 한번 들어보실게요. More and more restaurants are launching products with their own labels. As marketing on SNS thrives, they can promote their products in different ways from seasonings to meal kits. Big food companies take up a large portion of the market with their products. Many products that restaurants make have a relatively short shelf life. Yet, as the number of customers and the volume of e-commerce trading grow, it is still a chance for individual restaurants to increase their profits.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배웠었던 내용, 오늘 같이 연습했었던 내용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쉐도잉 하는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사용됐었던 어휘 같은 것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가져다가 여러분들 답에다가 직접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lesson.